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유 본능입니다. 저자는 김은숙, 장진기,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찾아지는 것도 평생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것도 좋아지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현대인의 병은 과거와 달리 만성적입니다. 생활 자체가 건강을 깨는 방향이죠. 그러다 보니 서서히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순간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만큼 좋아진 것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죠.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는 소소한 몸짓들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스스로 약을 줄인 것,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취미 활동을 시작한 것, 걷는 재미를 느낀 것, 두통 횟수가 줄어든 것부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먹고 움직이고 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입니다. 몸이 있는 지금, 여기에 몰입하고 현재를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건강을 찾으면 꼭 하고 싶었던 것들, 아니, 어린 시절부터 꿈으로 간직해왔던 것들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해도 세월은 가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세월은 갑니다. 완치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건강의 회복은 결국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내 안의 생명력은 스스로를 살려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특별한 법,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생명력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또는 정보가 없어서 내가 아프고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기호나 의학 용어를 몰라서, 신종 질병을 몰라서 병을 못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험 데이터 속 누군가, 통계 속의 성인 남녀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단 하나뿐인 고유한 생명입니다. 병이 난 이유도 나에게 있고 치유의 해법도 내가 찾아야 합니다. 생각이 복잡할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결릴수록, 우울할수록, 이렇게 막막할수록 온몸으로 걸읍시다. 콘크리트면 어떻고 아스팔트면 어떻습니까? 굳이 산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피톤치드가 나오는 숲길을 걷겠노라고 웅크리고 앉아 검색창을 훑고 있는 것보다는 매연이 날리는 도시 한복판이라도 걷는 것이 나를 깨어나게 하는 일이죠. 가슴을 펴고 허리를 밀어 몸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걷습니다. 걷기 시작하면 오로지 걷는 것에 집중합니다. 목적지를 미리 정해두거나 돌아올 일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걸어봅니다. 목표한 거리나 시간을 채우느라 급하게 걷지 말고 자세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햇살도 받고 바람도 느끼며 걷고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즐깁니다. 나오기까지 쉽지 않았어도 막상 걷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발 아래도 살펴야 하고 장애물도 피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살피고 갈림길이 나오면 어디로 갈지 방향도 정합니다. 앉거나 누워있을 때는 온갖 잡념들이 떠올랐더라도 걷는 순간은 무수한 생각들이 거치고 단순해집니다.
머리로만 쏠렸던 기운들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피가 가는 곳에 에너지가 실리는 법이죠. 걸으면 다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온몸을 쓰게 됩니다. 기혈이 심장과 폐, 콩팥으로 어깨나 손끝, 발끝까지 전신을 돌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몸속의 장부는 뿌리가 되어 외부의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으면 간의 이상을 알았고, 기울림이 있으면 신장이 허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간과 쓸개가 균형이 깨진 것이죠. 입술이 부르트면 고민거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집안에 근심이 있는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면 아이도 아프다고 생각했죠. 몸의 모든 기관은 유기적으로 서로 힘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돕기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힘의 균형을 잡으며 삽니다. 힘이 약해질수록 균형 관계가 깨질수록 전체적으로 변이가 일어납니다. 기계는 부품이 다르면 갈아 끼워야 합니다. 재창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재창조하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사람의 세포는 창조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상처난 자리를 소독하느라 진물을 내보내고 자연스럽게 닦지가 않습니다. 딱지가 떨어지면 새살이 돋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싶다고 돌고 쉬고 싶다 해서 쉬지 않습니다. 그저 돌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을 건너뛰고 바로 가을로 가거나 거꾸로 돌아 겨울로 가지 않습니다. 자연은 저절로 돌아갑니다. 생명도 그렇게 저절로 가겠습니까? 생명이 자연의 일부이긴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가지만은 않습니다. 생명은 저절로 흐르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삽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걷다가 힘들면 멈춰서 쉽니다. 중력의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머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생명은 모두 서 있습니다. 지렁이도 군뱅이도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력을 이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정밀하게 뜯어보면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혈관과 근육, 장기들의 구조뿐입니다. 기계적인 구조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알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원리, 생명력은 밝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생명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체에도 장부가 있지만 더 이상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이 시려도 깜빡이지 않고 추워도 열을 만들어내려고 몸을 떨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배우거나 시켜서가 아니라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은 스스로 치유하며 살아갑니다. 운동은 직관을 발달시킵니다. 움직인다고 다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일로 하는 것과 운동 삼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몸을 쓰는 육체 노동자나 직업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몸을 많이 쓰는데 무슨 운동이 필요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로 하는 것과 운동 삼아 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로 보자면 시간 내에 빨리 끝내고 성과도 나와야 하므로 효율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되는 쪽, 익숙한 쪽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고 발달하는 부분만 발달시킵니다. 쓰는 쪽만 쓰다 보니 일로 운동으로 인해 오히려 병을 얻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그럴수록 불균형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잘하는 동작을 하고 잘 쓰는 근육만 다시 쓰는 것은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쓰고 상체를 주로 쓰는 사람은 하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운동입니다. 머리를 주로 쓰고 손을 쓰지 않는 사람은 텃밭 가꾸기, 청소 같은 집안일도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왕 일하는 것, 운동 삼아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걸레질하고 이도 닦고 글씨도 써봅시다. 기가 쏠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져서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골고루 발달시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운동의 핵심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운동 잘 못하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은 프로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서 부족한 것을 알고 스스로 몸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주중에 몸을 거의 안 쓰다가 주말에 조기 축구를 하거나 골프를 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을 안 쓰는 것보다 낫겠지만 경기 스포츠와 나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은 좀 다릅니다. 승부를 내려고 하다 보니 무리를 하게 되고 때로는 나를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단순한 게임이라 해도 승부를 내려고 하는 이상은 에너지 소모가 심해집니다. 평소에 운동을 해서 몸을 발달시켜 놓고 에너지를 충전해 놓은 상태라면 스포츠 경기 또한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고 바로 경기를 하다 보니 약한 부분을 다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는 등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인다고 모두 운동은 아닙니다. 운동은 각자가 부족한 것을 찾아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몸을 좀 더 조화롭게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도 운동 삼아 할 수 있고 경기도 승부에 매달리지 않고 운동 삼아 할 수가 있습니다. 맨손 체조나 호버법, 손뼉치기, 무작정 걷기.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 움직임이 내가 필요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하는 횟수나 시간도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지식으로 판단해서 필요치도 않은 동작을 억지로 따라하며 정해진 시간을 형식적으로 채우다 보면 운동은 운동대로 하는데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운동법이나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직관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비교 불가한 나만의 운동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운동이 최고라거나
어떤 동작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고 각자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몸으로 전달하려면 척추가 바로 서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척추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자세가 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바른 자세는 생각으로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척추에 매달린 장부들이 서로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 속이 넓어 편안해지는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려면 운동이나 수련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자세,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타고난 자세입니다. 우리 몸의 뿌리인 장부는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마음과 성정, 감정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간에서 인자함, 심장에서는 사랑과 예, 위장은 믿음, 폐는 의리, 콩팥에서는 지혜가 나옵니다. 인의 예지신의 성정이 담겨 있습니다. 장부의 영양 공급이 안 돼도 제 역할을 못하지만 자세가 틀어져도 좋은 기운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세가 틀어지면 속이 좁아져서 감정에 휩싸입니다. 생각으로는 화내지 말아야지, 짜증 부리지 말아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됩니다.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감정을 그 즉시 토해냅니다. 화낼 일이 아니라 해도 화가 나는 것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어깨가 올라가면 가슴부터 답답해집니다. 가슴 부위가 구부정해지면 가슴에 들어있는 폐가 심장을 누르고 간이 압박을 받고 간이 눌려 위장을 압박합니다. 위장에 눌린 소장, 대장들이 지치면 아래에 있는 콩팥도 눌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간에서 인자함이 나오기보다는 분노가 나오고 답답함이 나옵니다. 심장이 마음껏 뛸 수 없으니 짜증이 나고 폐는 눌려서 호흡이 안 되니 비관적이고 슬픈 감정이 나옵니다. 위장은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음식을 부수고 식히는 연동 작업이 안 됩니다. 힘이 빠진 위장에서는 의심과 근심이 나옵니다. 콩팥도 굳어 있으므로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잘 거르지 못해서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막힙니다.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몸 차원을 떠나서 각자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죠. 마음의 불편에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풀어나가는데도 감정이 앞서다 보니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슴을 펴고 속을 넓힙시다. 원래 타고난 몸을 회복합시다. 하루아침에 될 것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노력하다 보면 어제보다는 지난달보다는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바른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걷는 것도 제 아무리 좋은 운동법으로도 근본적으로 몸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늘 가슴을 억지로 펴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척추 교정하는 곳에서 틀어진 뼈를 맞췄다 해서 늘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 또 틀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통해서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구부정한 자세보다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내 몸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조금씩 척추의 힘을 만들어가고 쌓이게 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에 비친 내 몸을 바라봅시다. 목이 빠져있진 않은지 가슴을 펴고 허리는 자연스럽게 아치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얼굴의 좌우는 대칭이 맞는지, 어깨가 한쪽에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았는지 살펴보고 가슴을 펴고 아랫배는 넣고 턱을 당겨 자세를 바로 합시다. 그렇게 자세를 바로 잡으면 그 자세로 걸어봅시다. 머리를 세워 몸을 타고 다니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빠지면 몸이 머리를 밀고 다니는 모양이 됩니다. 머리가 몸을 타고 다니며 생각으로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다리를 흔들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동시킨다는 느낌으로 걸어봅시다. 발을 차면서 걷지 말고 허리를 밀고 바닥을 다지듯이 걸어봅시다. 엄지 발가락까지 힘이 실려 발바닥에 골고루 힘이 닿도록 해봅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게 많을수록 자세히 집중하면서 걸읍시다. 걷다 보면 어느새 고민이 거치고 머리도 많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중심인 척추에 힘이 실려 있어 물 위를 걷듯 미끄러지듯 중심을 이동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식하지 않아도 발바닥 뒤쪽부터 발바닥이 닿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위 마사이 워킹이 됩니다. 틀어진 상태에서 그냥 걸으면 그럴수록 피곤이 더 쌓이고 좌우 불균형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걷는 것도 안 걷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왕이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걸으면 운동 효과도 극대화되고 체형이 틀어지는 것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법을 배우지 말고 숨통부터 틔우자. 입으로 숨을 쉬는 것과 코로 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가서 폐에 닿기까지는 아주 세밀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외부의 세균, 이물질 같은 것을 잘 걸러서 따뜻하고 습하면서 깨끗한 공기를 폐로 내보냅니다. 콧구멍은 눈이나 입과는 달리 돌출된 코 아래쪽에 뚫려 있습니다. 공기가 폐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코를 거치도록 이중 삼중의 방어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래로 뚫린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가면 코털을 거치면서 여과 작업을 먼저 하고 비강을 지나는 동안 우리 몸에 맞는 깨끗하고 촉촉하며 따뜻한 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값비싼 기계장치도 하지 못하는 공기 정화 작업의 습도 조절, 살균 효과까지 자동으로 완벽하게 해냅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런 과정의 상당 부분이 생략되고 과다량의 공기가 급격하게 들어옵니다. 숨길이 짧아 냉기에 취약해지죠. 충분히 데워지지 않고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한 채
차고 탁한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 목에서 그 작업을 대신 해야 합니다. 구멍을 좁혀 가래를 만들고 외부의 균 때문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코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기관들이 힘들어집니다. 공기를 데우고 거르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폐로 넘어가게 되면 폐렴이나 결핵처럼 장부인 뿌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입으로 숨을 쉬면 밥을 먹을 때 급하게 먹게 돼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냉기를 쌓게 됩니다. 코로 제대로 숨 쉴 수만 있어도 많은 증상들이 해소될 만큼 코 호흡은 면역력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세가 펴지고 코 호흡이 되면 숨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아토피나 천식, 비염처럼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눈에 띄게 변화가 생깁니다. 코로 숨을 쉬려고 해도 자꾸 입이 벌어지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세 때문입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숨길이 막힙니다. 코로 들이쉬려면 가슴을 펴서 폐를 열어야 합니다. 척추가 굽어 자세가 구부정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빠지고 목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어서 턱이 빠지고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폐가 눌려있기 때문에 코로 들이쉬는 산소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산소가 많은 깨끗한 피가 뇌로 가야 정신이 맑아지는데 그렇지 못하니 머리가 멍하고 안개가 낀 듯 이해력과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펴고 척추와 목이 바로 서야 숨길이 트이고 숨통이 트입니다. 숨길이 트이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슴을 펴면 자연스럽게 턱이 당겨지고 코로 숨 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코로 호흡할 때와 입으로 호흡할 때는 눈빛부터 다릅니다. 깨어있는 동안 최대한 자세를 펼 수 있도록 운동을 하고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자는 동안은 높은 베개를 피하고 낮은 베개나 타월을 말아서 목 뒤에 넣는 방법 등으로 자연스러운 숨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 호흡을 해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가슴을 펴고 자세를 바로 해서 폐가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펴지면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숨이 깊어집니다. 아이들도 입으로 숨 쉴 때와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듣는 힘도 달라지고 표현하는 힘도 달라집니다. ADHD 진단을 받았거나 주의력이 부자란 아이들의 경우도 자세를 바로 잡고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좋아집니다. 자세를 바로 해서 걷게 하고 꾸준히 운동을 시키면 뇌 이상이나 심리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또한 뜨거운 피가 제대로 가지 않는 곳은 차가워지고 냉기가 쌓입니다. 몸속 어딘가에 지속적으로 냉기가 쌓이면 물질이 굳고 뭉치는 단계에 이릅니다. 어혈이 쌓이고 종양이 되기도 하고 암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변형되기 전에 우리 몸은 통증이라는 신호로 보내고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어냈죠. 몸이 가라앉고 무거워지고 순환이 잘 안 되어 저리는 증상 같은 것도 생깁니다. 차가운 부분을 보호하느라 옷을 껴입듯이 살을 찌우기도 하죠.
그러다가도 안 되면 급기야 물질이 변하는 단계에 이르러 중양과 근종, 암 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뛰고 있는 뜨거운 장부인 심장은 그래서 암이 없습니다. 수술을 했거나 양약을 오래 복용한 경우도 냉기가 쌓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경락이 잘리고 그 부분의 기혈이 고루 잘 가지 않게 됩니다. 양약의 소염제, 항생제는 몸을 차게 만들어 균을 죽이는 방식으로 장기간 먹은 경우에는 몸속에 냉기가 쌓이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잘못된 건강상식으로 억지로 물을 마시는 경우도 몸을 냉하게 만듭니다. 물은 가라앉고 차갑게 하는 속성이 있는데 수시로 마셔대면 몸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식도 몸을 차게 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몸의 기혈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다른 곳으로는 상대적으로 기운이 잘 가지 않습니다. 먹고 처리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유독 산만한 아이들의 경우는 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열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니 주변에서는 산만한 줄 알지만 몸이 차서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이 걷게 하고 몸을 실컷 쓰게 하면 떠있던 열이 고루 나눠지면서 많이 차분해지는 것이죠. 반신욕과 족욕, 뜸이나 효소와 찜질 같은 것으로 효과를 보는 것도 모두 몸속의 냉기를 빼내고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곡식 주머니 찜질팩 같은 것을 잠들기 전에 배에 놓고 자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물을 마시지 않고 배만 따뜻하게 해줘도 눈에 띄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에서 몸을 감싸고 따뜻하게 데워줘도 몸을 쓰지 않으면 스스로 열을 만드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냉기 제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몸을 움직여서 자체 발전기를 돌리는 것입니다. 냉기는 왜 쌓이는 것일까요? 몸을 춥게 했을 때처럼 외부 조건만으로 몸이 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도 냉해지고 기가 어느 한쪽으로 울체되어서 다른 쪽에 피가 가지 않아도 냉해집니다. 다음은 냉기가 쌓이는 원인입니다. 1. 과식했을 때 위장에만 기운이 쏠려 과열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2. 근심 걱정이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음행의 균형이 깨질 때 생깁니다. 3. 몸을 쓰지 않는 생활이 계속될 때 생깁니다. 4. 배를 차게 했거나 옷이나 난방으로 따뜻하게 하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5. 찬물과 찬 음료, 찬 과일처럼 찬 음식을 계속 먹었을 때 생깁니다. 6. 수술과 장기간 약물 복용 등 조절력이 떨어져 몸이 적절히 방어하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밤낮이 바뀐 생활을 오래 하면 건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야행성인 올빼미에게는 낮이 음이요, 밤이 양일 테지만 사람에게는 해가 떠있는 낮이 양이고 밤이 음입니다. 양은 에너지를 쓰고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고 음은 다시 쉬면서 충전을 하고 재생하는 시간이죠. 채우려면 비워야 하고 비우려면 다시 채워야 합니다. 드러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해가 떠있는 시간은 보이는 시간, 일도 하고 놀이도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해가 지면 걷어들이고 가라앉히고 쉬고 준비합니다. 봄에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여름에는 활발히 활동하고 에너지가 활산됩니다. 가을에는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저장하듯
하루의 흐름도 한 해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죠. 밤늦은 시간에 러닝머신에 올라 1시간을 달리는 것보다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30분 산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낮에 햇빛을 받는 동안 음식이나 운동으로는 얻을 수 없는 태양의 기운을 취해서 몸도 데우고 살균도 하며 면역력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